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수면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불면증 중에서요, 수면제 의존성 불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으면 자는데 먹지 못했을 경우에, 먹지 않았을 경우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 수면제가 의존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수면제 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수면제를 먹으려고 먹는 분들도 있는데 어쩌다가 힘들어서 한번 먹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더 이상 그걸 먹지 않으면 잠이 들 수가 없다. 하루라도 수면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수면제 의존성 불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지해서 잠을 자는 날들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엄마의 과잉 보호로 인해 가지고요, 뭐든지 혼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엄마가 다 해줬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돼 가지고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잘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면제에 의존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자율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잊어먹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과연 수면제 의존성 불면증일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제를 거의 매일 복용한다. 두 번째로, 기존 수면제 용량으로는 더 이상 잠들기가 어렵다. 혹은 수면의 시간이나 질이 많이 줄어들었다. 안 좋아졌다. 세 번째로, 필요한 수면제 용량이 자꾸 늘어난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수면제 용량이 자꾸 늘어난다. 네 번째로, 수면제를 중단했을 때 수면 장애가 더욱 악화돼서 흔히 말하는 반동성 불면증이 나타난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수면제의 의존성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 의존성은 수면제를 먹어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심리적으로 잠에 대한 집착이 심할수록, 그리고 수면제를 먹으면 잘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의존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럴수록 이걸 치료하기 위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제에 관련된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불면증을 앓고 있는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연구 결과 수면제 효과의 절반 정도가, 무려 절반이나 이 플라시보 효과, 즉 위약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실제 약이 갖고 있는 성분보다 훨씬 더 효과를 강하게 느끼고 잠이 더 잘 온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요, 약의 어떤 효과라는 부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환자분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을 먹으면 요만큼 효과를 보는 게 맞는데 환자분들은 이만큼 효과를 느낀다라는 거였죠. 이게 결국 약을 먹고 잠이 온다라고 믿은 환자들의 심리적 반응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이렇게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면제를 입에 넣고 삼켰어요. 삼키고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든다라는 분이 제법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먹는 약이기 때문에 먹어서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래서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약효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못해도 한 30분 정도는 걸리는데, 이런 약효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먹자마자 바로 누웠는데 잠이 들었다. 이건 수면제를 먹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일종의 안도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실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수면제가 실제로 수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절반 정도는 실제 효과보다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 잠을 더 잘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취침 전에 이 안도감을 키워주는 방법을 고민해서 그걸 좀 증폭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수면제 의존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취침 전에 이런 안도감, 잠에 대한 안도감을 키워주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지금의 내가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럴까가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까지도 잠을 못 자는 날들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안 먹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잠을 안 자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잠을 안 자고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낼까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장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은 뒤에 그럼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하는 그런 걱정이 차라리 잠에 대한 걱정보다는 마음의 불안감이나 긴장을 풀어넣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도요, 스케줄상으로는 내가 잠을 못 잤다 하더라도 다음날 크게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스케줄을 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2, 3일 정도. 그래서 주말이라든지 연휴 혹은 휴가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제 위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가족분들이 환자분 몰래 비타민 같은 거 있죠.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비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른 종류의 수면제라고 살짝 속여서 취침 전에 드시게 하는 거죠. 실제로 수면제와 비슷한 모양일수록 좋고요. 알약이 좀 작은 것보다는 조금 큰 알약이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더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면서 약을 끊는 걸 시도를 하는데요. 정 힘들면 평소에 복용하는 수면제 용량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며칠 수면제를 안 먹다가요, 용량을 줄여서 먹으면 평소 드셨던 그 용량만큼의 효과가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한 알 먹던 분들이 며칠 수면제를 안 먹다가 반알 정도 먹으면 한 알 먹었던 만큼 수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줄여서 먹는 것 자체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었다, 그래서 난 실패했다가 아니고요. 끊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절반 정도는 줄였다, 그러니까 난 잘한 거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불면증의 경우에 이런 정신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원인도 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의존성 외에도 신체적으로도 의존성이라든지 중독에 의한 금단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도감을 키워주는 방법 플러스 신체적인 부분을 함께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요, 수면제 의존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수면제 의존성 불면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불면증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한의학적 치료로 바로 잡아주고요. 약해진 장부는 좀 북돋아주고, 너무 강하거나 뜨거워져 있는 장부는 살짝 식혀주고 깎아주는 그런 방법. 그리고 수면제를 끊을 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개념의 약제들도 함께 활용을 하면서 수면제 의존성 불면증을 이겨내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더 다각적인 관점에서 불면증의 치료에 접근을 해나간다면 수면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수면제 의존성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 심리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